저는 홍조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원인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만약에 홍조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4가지 중에 1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피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훈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새로운 촬영 컨셉을 좀 고민을 해보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겨울철만 되면 불타오르는 얼굴, 안면 홍조와 주사 피부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홍조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유튜브 검색해보면 홍조 관리에 대해서 세안법이라든지 진정팩, 화장품 사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그닥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심각한 홍조들은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피부 속에 혈관과 신경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걸 모르고 겉에서만 관리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홍조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원인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만약에 홍조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다음 4가지 중에 1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피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피부가 너무 얇아지는 경우인데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피부가 얇은 경우도 있고요. 염증이나 피부 질환 때문에 피부가 얇아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피부가 얇아지면 매우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극렬하게 반응하면서 혈관이 훤히 비쳐 보이는 상태로 악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혈관의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혈관은 늘어났다가 수축하기를 반복해야 되는데요. 이게 탄력을 잃어서 한번 늘어나고 나면 수축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에 홍조 증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자율신경계의 조절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 혈관의 혈류량이 늘어나게 하는 역할을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해요. 온도 변화가 있거나 화가 나거나 부끄럽거나 이럴 때요. 이런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한번 열린 상태에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홍조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4번째의 경우는 신생혈관이 과도하게 많이 생겨버린 경우입니다. 잦은 염증이나 반복적인 피부 자극으로 피부에 불필요한 혈관들이 너무 많이 새로 생겨버린 경우예요. 이런 단계에는 피부가 언제나 붉어져 있는 주사피부염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4가지의 원인들을 피부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피부 양상도 좀 달라지고 치료법도 좀 달라지는데요. 실제 사례를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진은 여기 여성분의 사진입니다. 피부가 딱 봐도 굉장히 얇고요. 톤도 하얗죠. 선천적으로 피부가 많이 얇으신 편인 거세요. 그런데 볼 쪽을 보시면 붉은기가 은은하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세안 직후라서 오히려 덜해 보이지만 건조한 상태에서는 피부가 정말 종이장처럼 얇아지고 안쪽에 혈관이 다 비쳐 보인다는 게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겨울철 찬 공기나 히터 바람 같은 작은 자극에 혈관이 굉장히 쉽게 반응하게 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되면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천적으로 피부가 얇기도 한데 염증이 병발되면서 피부가 더욱 예민해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 케이스는 아토피 증상이 있으신 케이스예요. 선천적으로 피부도 얇고 아토피 증상도 있다 보니까 피부가 더 자극에 민감해진 상황인 거죠. 비슷하게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얇은 피부가 예민해진 케이스도 있고요. 이 여성분도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피부가 더 예민해져서 안 그래도 얇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다르게 조금씩 피부가 울퉁불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기 때문에 피부 결도 거칠어지고 부종감이 피부를 살짝씩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케이스는 피부가 얇은 것도 얇은 거지만 염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염증 자체를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게 아토피나 만성적인 지루피부염을 가볍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염증은 계속 있는 거니까 별로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시고 겨울철 되면 염증이 있는 데다가
붉은기까지 더 심해져서 너무 신경 쓰이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염증이 좋아지지 않으면 붉은기가 잡히질 않아요. 혈관 자체가 예민해져 있는 거가 염증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그래서 염증을 잘 잡아줘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자율신경실조형 케이스를 이번엔 보여드릴 건데요. 이 남성분 보시면 얼굴 전체적으로 빨갛죠. 사진이 좀 가려져 있기는 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마, 코 이런 곳까지 다 빨갛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자잘하게 올라와서 더 붉어진 것도 있지만 목 부분까지도 빨갛게 변해 있고요. 이 케이스에서도 보시면 여기도 지금 가려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눈가, 이마, 코 전체적으로 다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선 분들은 볼 위주로 빨개져 있었는데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빨갛잖아요. 자율신경 실조형이 의심되는 케이스들에서는 귀랑 목을 좀 더 보시면 티가 좀 더 잘 납니다. 그러니까 볼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체로 전체적으로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목이나 귀, 머리카락을 걷어보면 두피 부분까지도 빨개져 있는 게 티가 나요. 이런 경우는 그냥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얼굴 피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죠. 실제 몸 내부에 열 조절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대상성 홍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추운 곳에 있다가 더운 곳에 들어갈 때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그런 느낌이나 갱년기성 열감처럼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팩으로는 절대 안 좋아지고요. 피부 치료를 해서 홍조를 좋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좋아졌다가도 굉장히 쉽게 다시 악화가 됩니다. 홍조가 심한 케이스에서는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고요. 그래서 더 치료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피부가 그렇게 얇아 보이지도 않으시죠. 대부분 이런 케이스는 피부 자체가 얇은 것보다는 과거에 여드름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들이 굉장히 심했거나 아니면 술 같은 혈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생혈관이 굉장히 많아지고 혈관이 늘어나기까지 해버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얇은 거미줄 같은 실핏줄들이 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세혈관 확장이 있죠. 혈관 탄력이 많이 떨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관리만으로는 거의 좋아지기는 힘들고요. 실제로 혈관을 없애주는 치료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혈관 레이저를 하면 좋아지긴 좋아지시죠. 근데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혈관 레이저만으로도 좋아진 게 유지가 되지만 앞선 1, 2, 3번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도 하고 다른 1, 2, 3번에 대한 치료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는 홍조, 주사피부염, 빨간 피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진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뭐가 좀 다른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홍조 증상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은 얇고 약한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술이 대표적이에요. 저는 미주안 약침, 연어 PN 성분 사용하는 미주안 약침이나 그 라디주 스킨 부스터, 전 철갑상어 PDRN 사용하는 거거든요. 라디주 스킨 부스터 이런 걸 사용해서 얇아진 피부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시술은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선천적으로 피부가 얇았던 분이라든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보여드렸던 분들, 염증이 있어서 좀 피부가 얇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피부 자체가 얇은 게 선천적으로 깔려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스킨 부스터 시술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 자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MTS 시술도 같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염증이 좀 깔려있는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혹시라도 염증 증상이 잘 안 잡힌 경우에 무리하게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하면 그 스킨 부스터 시술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영양분을 소화를 못해서 염증이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체해서 막 소화 안 된다는 사람한테 가벼운 음식, 죽 같은 거 먹이는 거지 막 삼계탕이나 고기 구워 먹이거나 너무 소화하기 힘들 것 같은 음식을 먹이진 않잖아요. 영양 성분을 공급해줘도 흡수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무 과도하게 스킨 부스터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늘어나 있는 확장된 혈관을 좀 줄여주기 위한 MTS 치료 같은 거, 요런 건 좀 할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경우에 스킨 부스터는 좀 안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있는 케이스로 의심이 될 때는 오히려 한약 복용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한약 복용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설명드리면 가장 한약 복용의 이 경우에는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그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이야기하는 케이스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이런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로 자율신경계의 조절 이상이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한의학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심장에 열이 많다라고 하는 심열, 간에 열이 많다라고 하는 간열, 아니면 기운이 뭉쳐서 열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울화화, 이런 식으로 한의학적인 변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한의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몸의 밸런스가 깨진 부분을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홍조 피부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시행하고 있는 혈관 레이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케이스, 이렇게 실질적으로 혈관이 많이 생겨버리고 혈관이 늘어나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에 좀 사용하면 효과가 좀 더 좋은데요. 앞선 케이스들에서도 혈관 레이저를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피부가 얇고 뭐 염증성의 반응도 있고 예민해지기 쉽고 이런 케이스에서는 혈관 레이저를 했다가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더 예민해지면서 당장은 좋았다가 나중에 홍조 증상이 더 심하게 올라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자율신경계 조절 이상이라고 표현했던 케이스에서는 혈관 레이저를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피부도 두껍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감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상태는 혈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이걸 레이저로 다 태운다고 생각하면 피부에 부담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혈관 레이저 할 때는 피부 회복을 도와줄 수 있는 회복 부스터들 같이 해주거나 먼저 해서 피부를 좀 더 튼튼하게 해놓고 레이저를 했을 때 재발도 안 하고 전체적인 치료 경과도 더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홍조 증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야기하기로는 그냥 홍조라고 하지만 실제 사진을 보시면 좀 증상이 서로 많이 다르죠. 증상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 홍조라는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사실 피부도 많이 버텨요. 어떻게든 홍조 증상이 안 올라오게 하려고 피부도 열심히 버텨보는데 그게 다 깨져버려서 홍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생활하면서 피부가 붉어져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하셨으면 그때는 사실 많이 치료 시기를 놓치고 오신 겁니다. 홍조 증상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오셔서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오늘 홍조 이야기 도움이 됐다 싶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주제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정상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